이슈 오늘입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들려오죠. 지역 단체장의 비리 관련 의혹. 왜 이렇게 단체장 비리가 반복되는지, 비리를 견제할 방법은 없는지, 지역의 젊은 정치인이죠.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승규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승규입니다. 지방선거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지역 기초단체장들의 비리 소식은 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계속 터지고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너무 많아서 먼저 최근 이야기를 좀 해보면 엄태양 봉화군수가 관급공사 수주 편의 제공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 지금 받고 있고요. 최근에는 김주수 의성군수도 사무실 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아서 참 정말 계속 들리고 있네요. 네, 이런 반복되는 권력형 비리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기초단체장은 소통령이라고 하거든요. 네. 단체장들의 막대한 권한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라고 주어진 권한인데 이 시군의 최고 권력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썼다면 공직자로서 자격을 되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소통령. 네. 알겠습니다. 또 조금 좀 거슬러 올라가면 김영만 군의군수도 뇌물수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또 지난해에는 한동수 전 청송군수도 재임 당시에 비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뇌물수수 비리 혐의가 끊이지 않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기초단체장이 소통령 권한이 크기 때문에 이 책임과 균형, 견제와 감시 시스템이 잘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지방 분권이 지방 기득권 분권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 내부에 분권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야당이라든지 국회에서 견제를 엄청 많이 받는데요. 지방은 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의 고비용 선거 구조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요. 본인이 엄청난 자산가가 아니라면은 후보자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선거 비용과 조직 비용을 단체장 권한을 활용해서 보전받으려는 유혹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개인의 책임도 있겠지만 이런 구조적인 한계도 개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꼽아주셨어요. 하나는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과 선거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 이런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구조적인 문제다.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은 뭐 국회 견제를 심하게 받고 있는데 기초단체장들은 그런 견제를 받지 않는다. 근데 사실 의회가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네, 근데 한국의 지방자치 특성이 약한 의회, 강한 행정부 구도예요. 그래서 약한 의회가 그런 견제와 감시하기 한계가 있고 특히 의원하고 기초단체장과의 관계가 지방의원 지역구 이해관계와도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예산 따오려면은 단체장과 사이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개별 의원들이 단체장을 비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의원들이 소속된 정당 또는 비슷한 가치를 추구하는 의원들끼리 연합을 통해서 집합적인 견제가 필요하고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권력 감시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의회와 야당의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지방의회와 지역 정당들이 좀 역할을 더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정 정당을 밀어주는 지역색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더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네, 말씀 주신 대로 특정 지역이 특정 정당에 몰표를 주면요. 전국적으로는 균형일 수 있지만 이 지역에서만 비춰보면은 독점과 종속입니다. 특히 지방 정치가 전국적인 정치 구도에 종속되는 폐단이 있습니다. 지금 또 대통령 선거 결과 보고 1번으로 시어 나갈지 2번으로 나갈지 눈치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서구 정치 선진국에서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당과 지방의원을 지지하는 정당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은 뭐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홍준표를 지지하면서 우리 동네 시의원은 변화의 바람 안동모임이라는 가설 주민정당에서 우리 강지혜 아나운서를 시의원을 지지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정당법상 이런 주민정당, 동네정당이 안 되고 이중당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앙당의 정당 공천이 과도하게 지방정치를 지배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법적으로 주민자치모임과 주민정당에서 직접 주민공천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지방의원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하수인 노릇을 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뭔가 개선이 분명 필요할 텐데 어떤 것들을 좀 바꿔야 될까요? 네, 지금 시대의 화두는 공정이죠. 근데 선거제도가 불공정합니다. 그래서
이 지지율보다 의석을 많이 얻어가는 왜곡된 선거제도를 바꿔야 되는데요. 현재 그 승자 독식 정치 독과점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좀 3, 4인 선거구를 확대하고 현재 10%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을 다수당이 가져가는 것을 금지시키는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례 하나 들면은 전국 북부권 기초의회 비례대표가 시군마다 1명 아니면 2명밖에 안 돼요. 네. 안동 같은 경우는 18명에 겨우 2명인데 이 한두 명 정도는 비례대표제 취지에 맞게 정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수당이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은 다수당이 편의점 사은품 가져가듯이 하나 더 가져갑니다. 그래서 지지율보다 의석수를 많이 확보한 정당이 추가로 비례대표를 사은품 얻듯이 주는 것이 아니라 지지율보다 의석수를 불공정하게 가져간 정당에게 배정하는 서구식 제도를 도입한다면은 지방 정치도 좀 공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그 표에 대한 가치도 다 사표가 줄어드는 거기도 하니까요. 네, 지금은 많이 가져간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가는 네. 왜곡의 끝판왕이죠. 편의점 얘기하시고 왜곡의 끝판왕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LH 사태 이후에 부동산 투기 논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비위 의혹 12명 의원들에게 잦은 탈당을 권했는데 또 국민의힘도 전수조사하기로 했고요. 이런 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정당 스스로 이렇게 책임을 높인 노력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제 즉흥적인 퍼포먼스에 그치지 말고 정당은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돼요. 부동산이 과도하게 투기의 수단이 되는 사회 경제적 구조를 바꾸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들은 제가 보기에 좀 억울한 면이 있어서 소명의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네. 국민의힘도 조속히 전수조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 전수조사 얘기가 나오면요. 물론 광역의회 의원들 가운데 일부 광역의원은 부동산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 받자 이런 의견 내긴 하지만 광역의회, 기초의회 의원들은 여전히 전수조사 외면하고 있고 쑥 목소리는 들어가 있는데 지역의 선출직 공무원들도 전수조사 해야 할까요? 네, 당당하게 전수조사를 해야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도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모든 지방 선출직 공무원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선출직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게 나서준다면 네. 지방 정치인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분들의 정치 생활에 있어서 더욱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네, 저라면 받을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유권자의 시간도 그만큼 다가오고 있는 거죠.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 직후에 치러집니다. 지방의원은 대통령의 하수인 또 국회의원의 하수인 또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특정 정당 공천에만 매달리거나 반대로 대통령 선거 바람에만 기대는 지방의원 후보자가 있습니다.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시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지방의원 후보자, 거대 권력 눈치 덜 보고 사회적 약자와 평범한 시민들 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정치인을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기후위기와 같은 미래를 내다보는 정치인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거대 양당으로부터 종속된 지방 정치를 해방시키는데 우리 함께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선거제도부터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선거제도가 바뀌려면 여러 가지 절차도 필요하고 당장 이루어지기는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가능한 한 빨리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선거제도는. 네. 그럼 저는 선거제도에 대해서 개혁적인 정치인과 정당에게 조금 힘을 실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꼼수를 부렸던 정당들에게 최소한 비례투표는 지지하지 않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어야지 사회가 바뀌는 거니까 계속해서 이런 말씀 전해주시고요. 라디오 오늘도 종종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였습니다.